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체크메이트 시즌2 우리 함께하고 있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신소율 배우님과 함께 이런저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게스트분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모실 수 있다고 해서 냉큼 무조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볼까 봐요. 한 가지 업을 오랫동안 깊이 해온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려 한 분야에 20년간 종사를 해 오셨기 때문인데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누군지 이제 짐작이 가실 것 같죠?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음악 감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더 피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계신 김문정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좀 다르네요, 소개가. 그 앞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책으로 먼저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확실히 여기가 서점이구나. 네, 서점 그렇습니다.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구나 싶어서 좀 더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형제들의 또 이름이 또 제가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원래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음악을 했었는데 그때 지었던 이름인데 죄송해요. 제가 전혀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고 싱어송라이터. 네네, 원래 이제 곡 쓰고 하다가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이게 네네. 일이 커져가지고 그냥 계속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 왠지 겨울은 차가운데 이렇게 겨울씨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면 네. 일단은 정서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해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과분하게 이런 힙한 유튜브 채널에 초대를 받게 됐네요.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는 책을 한 권을 만들었는데 좋네요. 책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김문정입니다. 네. 하시죠, 유튜브 채널도. 네, 저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인가요? 시즌 1을 얼마 전에 마쳤고요. 네네네.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 해야 될지 해야지 말아야 말아야지. 될지. 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이렇게 다 직접 세팅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정이 있이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괜히 좋은 채널이 아니네요. 이 기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감독님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책을 내셔서 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이번에 내신 책이 이토록 찬란한 어둠이라는 이 에세이를 내셨는데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세요?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네. 그게 저의 속마음이었고 한 20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한 자리에서 하고 있었고 너무 수많은 만남과 작업 속의 관계들이 저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얘기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관객층이 두터워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또 직업군으로서 또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한번 이 세계가 어떤지 보이는 겉의 화려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쯤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험담과 그 안에서 느끼는 메시지들을 그런 것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뮤지컬 쪽에 꿈꾸시는 분들 또 음악 감독 꿈꾸시는 분들께 되게 반가운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배우랑 음악 감독 뭐 그쵸.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수많은 스텝들이 있거든요. 공연을 하나 만들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지식과 그 사람들의 열정과 노고가 같이 그쵸. 쌓여져서 만들어져서 어우러지는 게 공연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직업군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게 바쁘실 텐데 책은 또 언제 쓰셨어요? 얼마나 걸리는데 얼마나 사실은 쓰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언젠가는 한번
써야지 하고 입버릇처럼 네. 이제 오케스트라 친구들하고 이거 책으로 써도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저렇게 습작하는 식으로 있었는데 천천히 준비하던 와중에 좋은 기회 이제 해보자라는 이제 출판사의 권유가 있으셔서 네. 막판에 좀 집중해서 같이 작업을 했죠. 네. 대충 몇 달 정도 걸렸나요? 집중해서 한 기간을 얘기하자면 한 그래도 초여름 작년 초여름부터 반년 했던 것 정도 같아요. 이상 네. 걸리셨군요. 네. 쓰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네, 처음 쓰시는 거 그럼요.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책 속에 언급되는 분들이 유수하고 수려한 분들이시라 네, 되게 유명한 분들 많이 그럼요. 나오시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이 네. 친구의 얘기는 또 해줬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또 내고 보니까 네. 좀 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 혹시 누가 되지 않나 싶은 좀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읽는 입장에서는 네.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따 끝나고 더 많은 얘기를 오브 더 레코드로. 책을 막 뭐 그런 조승우 배우님 네, 네. 일화나 뭐 정성화 배우가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되게 사소한 한 줄 한 줄도 네.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는 거지만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헉,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들이 음. 작품에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또 인성이나 네. 어떤 작품에 임하는 태도를 아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네. 거의 가족보다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음.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일의 시기가 끝나면 또 각자의 생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에피소드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다 못 담은 게 또 예, 누군가가 첫 번째라고 네. 하셨으면 두 번째는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 배우 얘기를 해볼까 이런 제가 생각도 살짝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또 차마 다 못 들어간 이야기들이 또 엄청 있군요. 많습니다. 네, 엄청 책 많습니다. 딱 나왔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내 첫 책.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일단 앞에 얼굴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론 출판사랑 이렇게 가기로 협의를 했지만 너무 멋있어요. 카리스마 이거 어떨까 이거. 너무 멋있어. 이 장면은 네. 제가 2019년 때 제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조금 부끄러웠고요. 근데 실체가 없는 공연보다 어떻게 실체가 있는 결과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고 또 부담도 되기도 했습니다. 또 책에 언급한 내용처럼 또 앞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겠구나라는 또 스스로의 결심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괜히 낸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토록 찬란한 어둠 이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랑 같이 의논해서 의논해서? 네, 지었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굉장히 후보군들이 많았는데 찬란한 어둠에 이토록이 붙게끔 또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게 네, 출판사 쪽이셔서 매끄러운 제목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에 그러니까 찬란한 어둠이라는 게 그 피트 안에 있는 단원들과 그 뒤에서 준비하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찬란함을 이야기하는 저는 제목인 거죠. 애초부터 네. 화려한 무대의 빛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이 있는 거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이 어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책이 참 멋지게 탄생을 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변에서는 뭔가 반응이 있었나요? 네, 뭐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냐라는 그러니까요. 게 네. 가장 큰 반응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우리 얘기네요 하고 구입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뿌듯하다고 얘기해 줄 때 또 배우들도 자기 SNS를 통해서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배우들한테 많이 못 드렸거든요. 네. 그들 얘기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있으신 분들이 또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책이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예, 좀 힘이 났습니다.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되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책이어서 저도 네.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러셨어요? 네. 일단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 책에도 쓰셨지만 뭔가 정해진 어떤 커리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음악 감독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되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네. 이제 하게 되신 거잖아요. 야, 지금도 그런가요? 뭔가 뮤지컬 음악 감독을 하려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련 학과 당연히 없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디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막연한 직종 중에 하나죠.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직업군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얘기를 제가 주변을 통해서도 틈틈이 듣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네 순서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게 아직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역량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선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만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사실은 오는 이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다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까? 네. 그럴 때도 분명히 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본인이 어떤 보상을 안 받아도 자기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면 네. 가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네. 직업군으로 인식이 안 되는 제작자들한테 악용당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간혹. 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끼리의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예, 모든 예술인들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게 가장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런던에 가셨을 네, 때 네.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통보하듯이 딱 3시간씩 2번 해야 맞아요. 되고 30분 쉬는 시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네네. 딱 했다고 네네. 쓰신 걸 보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오케스트라들 뭐 교향악단들 음. 다 그런 게 이제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 몇백 년씩이나 그렇게 해왔던 그쵸, 그쵸. 습관이고 관례고 그들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던 극장 시스템에선 그게 가능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연장과 공연 횟수가 늘어났죠.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인력들도 필요로 하게 됐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시스템을 미리 만들기도 전에 일단 일부터 시작한 케이스가 저도 그랬고 예, 아직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책에서 내가 이 부분 참 열심히 썼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예. 없습니다만. 예, 다 소중하죠. 근데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냥 사람들. 아주 작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공연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네. 부분들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 뒷부분 읽다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읽은 챕터도 네. 있어요. 네, 읽다 말고 막 엄청 울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썼지만 계속 검토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그러셨을 것 났던 같아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네. 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피트 안의 광경, 피트 안의 풍경 같은 건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 신경 쓸 게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피트 같은 거 미리 이렇게 무대 설치 때 보시면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가 뭐 팔에 부딪히지 않을지 이런 것도 직접 보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피트 안의 규칙 같은 것들, 핸드폰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고 뭐 절대 까만 옷. 네, 까만 옷 입어야 되고 그런 규칙들이 네. 탁탁 정해져 있는 것도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얘기니까 네.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극장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피트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극장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극장은 정말로 넓힐 수가 없이 꽉 막혀서 요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높낮이가 엄청 고정돼 있는 극장들도 있고, 무대를 밖으로 조금 빼게 되면은 네.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 한정된 공간에 그 기둥 안에 오케스트라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를 빼야 된다거나 화로 움직여야 될 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설계 단계에 가서는 기둥이 몇 개가 서는지 어느 위치에 서는지 그리고 기둥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공간에 이제 저희가 삐죽삐죽 들어가게 되면 초반에는 착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자가 좀 삐걱거리고 보면 내가 좀 해도 네.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안 된다고. 안 괜찮아. 이거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석 달 해야 돼. 사실 제가 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네가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아, 틀렸으면 네 책임이지 의자 책임이 아니다. 사실은 고면 등에 불이 새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조명현 감독님하고 조금 언성을 높일 때도 있어요. 왜 연주자들은 최소한의 그 등의 조도만 주는데도 네네. 그게 안 보일 경우가 있죠. 근데 조명 감독님은 새 나오니까 조금 더 조도를 낮추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로 연주 못하면 책임지실 거냐. 그리고 안 보이면 연주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기도 해요. 리허설 때.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의 조명을 서로 합의하에 유지를 좀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네.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거죠. 네, 나 해줬지. 근데 왜? 뭐가 문제야?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프로의 자세 아닌가요? 그냥 관객을 위한. 가끔은 제가 미안한 생각도 들죠. 네, 그래도 네.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까만 옷을 입어야 되는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배우와 관객들을 위해서 거슬리지 않게 안 보이는 최대한 또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를 위해서. 네, 제가 치아가. 신경 쓰이거든요. 한 번은 저희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흰 줄이 있는 그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까만 옷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까만색을 입어줘.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니폼처럼 갈아입고 지금 이제 연주를 시작해야 되지라는 마음가짐으로서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알아서 다 까만 옷으로 장착을 해주는 마인드가 됐고 핸드폰은 가끔 이렇게 대사가 좀 길거나 자기 연주가 좀 쉴 때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마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나가면 그게 바로 객석에 타고 나가니까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그래서 진짜. 아예 소지를 못하게 하는 게 저희 팀의 원칙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모든 행위는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네. 또 이렇게 종이로 푸는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네, 스토크 맞아요. 한다고. 스토크도 하시고 네. 어떤 연주자는 뜨개질도 하시고 연주자들도 또 네, 조용하니까 그냥 한 코 떴다가 또 이제 연주했다가 또 이렇게 쉬었다가 쉴 때는 또 몇 코 떴다가 네, 그러는 광경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게 그러다가 네. 연주에 안 나오면 이제 제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연주자들이 집중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공연이 익숙해지면 이쯤에선 내가 쉬어도 되는 타이밍 여기서부터 준비해도 되는 타이밍이 서로 인지가 되니까 네, 그런 재미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피트 풍경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고 책 그리고 읽고 있고. 그거 아세요? 입 모양만 따라하는 우스꽝스러운 연주자들도 있어요. 입 모양만요? 그 위에서 부르는 하는 거를? 네, 그래서 밑에서 연기가 막 연기로 막 그러면 다들 막 또 반응하고 그러니까 절대 소리만 안 나오는 이게 재밌으시구나 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중에 진짜 명연기자가 있나요? 위로 올려보내야 될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보고 듣는데 그쵸. 이들은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어떨 때는 더 지적을 많이 하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감독님 오늘 누구 소리가 어떤데요? 그래서 그랬어? 저는 이렇게 전체를 들었는데 그쵸. 그들은 딱 그들 소리만 들으니까 오늘은 누구 어떤 배우 소리가 어저께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예리한 귀들도 많이 발달돼 있으시죠. 듣고만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고. 네. 너무 재밌다. 이 피트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네. 무대만 보는 관객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배우들 연기하는 동안 저 밑에서는 막 명연기가 펼쳐지고 명연기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가 너무 소리만 안 나고
너무 재밌네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책에 또 실어주시면 너무 네. 재밌지 않을까. 이번 책의 성과를 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찬란한 어둠. 제가 네. 출판사를 안 망하게 한다면 김은정 감독님의 첫 번째 에세이 내신 이야기와 함께 뮤지컬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체크메이트가 원래 이제 그 좋아하시는 책을 한 권 골라와 주십사, 추천책을 골라와 주십사 하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독님께 좀 책을 한 권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라오신 책이 어떤 책이죠?